결혼식장에서 버려진 신랑 그리고 흔적까지 지워버린 남자. 휴대폰 번호마저 사라진 이지혁. 그의 잠적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식장에 입장한 지혁은 신부 정보아를 기다렸지만 정보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정보아는 친구를 통해 호주 멜버른에 자신의 첫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혁에게 문자로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방금 전에 알았어요. 라고 남긴 것이다. 지혁은 당황스러워하며 식장을 떠났고 사회자는 금일 결혼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상철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인지라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사회자는 신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객들에게 전하라고 말했다. 지혁의 결혼식에 참석해 지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지은호는 어이가 없네. 신부가 도망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면서도 난처해진 지혁을 떠올리며 짜증나, 신경질 나게라고 걱정했다. 지은호는 자신의 술집에서 지혁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들은 정보아 아버지가 돈을 먹였는지 남자가 흔적 없이 사라져서 정보아가 마음을 접었고 아버지가 그 사이 결혼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지혁이 자식이 개인사나 속내 이야기하는 놈.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궁금해했다. 집에 돌아온 지혁은 상철의 방에 들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신부가 하늘건설 딸이어서 결혼은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철은 크게 분노하며 부잣집 딸이라서 조건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 이거냐, 사귀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하고라고 말했다. 지혁은 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 가장의 역할과 희생,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벅찬 환경에서 자란 저한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혁은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 혼자면 초라하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상철은 너 설마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못 들게 해줬다고 그러는 거냐? 너는 내 자식 보란듯이 키우고 싶어서 돈 보고 결혼했냐고 말했다. 지혁은 전 그랬어요. 제 자식을 초라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상철은 누가 나처럼 살랬냐? 정그러기 싫었으면 비혼주의를 끝까지 고수했어야지. 돈에 팔려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핑계는 있냐고 물었다. 제 선택입니다.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전 다시 같은 선택할 것입니다. 나가서 살겠습니다. 상철 또한 당연히 나가야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집에 있을 생각이었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상철이 너 설마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 금수저 못 들게 만들었다고 우리 원망하는 거야? 너 잘났다. 너는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싶어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쳤음에도 지혁은 네, 전 그랬어요. 전 초라하게 살기 싫었고 제 자식도 초라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집을 나온 후 여관과 일용직을 전전하던 지혁은 수면 부족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온 성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력서 넣은 곳에서 연락 오면 다시 올 거지. 라고 물었지만 지혁이 묵묵부답이작한다. 집에는 아무 말씀 안 드린다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힘들어도 내가 직면해야지.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냐? 잘못한 건 정보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나랑 그냥 올라가자며 매달릴 평소 성재의 모습을 기대했던 지혁은 성재가 잘 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자 저 자식 나버렸네. 적당히 숨어있다 사람들 지칠 때쯤 알아서 올라와 취직하겠네 하는 거네. 성재라고 원망했다. 지혁은 휴대폰 배터리를 던져버리며 완전히 연락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수빈은 성재를 찾아간다. 무슨 부탁인데 전화로 안 하고 회사까지 찾아왔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겼어? 수빈은 아니 내 부탁인데 성재 오빠가 내 채널에 한 번만 나와줘. 얼굴 안 보이게 해줄게. 성재는야. 너 내 것까지 다 마시고 들어가라며 거절했다. 수진은 아니 오빠는 무슨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가. 라고 했고 성재는 딱 질색이야. 그런 거 이해. 수빈은 아니 남친룩 특집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빠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했다. 성재는 정신없네. 수빈이 내 주변에 남자들 널렸을 거 아니야 라고 거절했고 수빈은 이유가 있으니 오빠를 선택한 거지. 진짜 오빠 너무한다. 라고 했다. 한편 지혁은 서울에 있는 자재상을 찾았다가 우연히 은호를 발견했다. 은호의 눈에 띌까 두려워 숨어버린 자신이 괴로웠던 지혁은 등신 같은 새끼라며 자책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쉬운 거야라는 어머니의 걱정에 은호는 절친 수정에게 소개팅을 부탁했다. 문득 성재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한 때 마침 성재가 찾아와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다. 휴대폰 번호까지 없애버린 지혁. 그의 잠적은 가족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밤새 뒤척였고
동생 지화는 형의 빈방 앞에 서서 형 정말 돌아올 생각 없는 거야? 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굴던 아버지 상철. 그러나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만 늘어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연락 두절에 가장 크게 무너진 건 은호였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지역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함께 갔던 공연 티켓, 낡은 머그잔, 짧은 손편지. 모두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져 넣으며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기다리지 않아. 하지만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내뱉는 순간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미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은호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물건을 모두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철은 결국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이력서를 내보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 경력 단절, 과거의 명성. 모든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손으로 돌아온 상철은 거울 앞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어깨는 누구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역은 도망치듯 떠난 낯선 도시의 허름한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용직, 밤에는 술로 버티는 삶. 그러나 몸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는 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지역은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모했지만 꿈이 있었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지며 지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는 지역. 그의 가슴엔 쓰라린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은호는 술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죠? 은호는 애써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근데 지역 선배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은호. 그 옆에서 성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시선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국 도망치던 길 위에서 지역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반짝이던 꿈을 가졌던 청년 지역. 그와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겹쳐지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용기를 내는 건 또 다른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망고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